최근 잇따른 청소년 폭력 사건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왜 이런 폭력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청소년의 폭력성, 그 뒤에 숨겨진 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전보다는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초중고 할 것 없이 학교 폭력 실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식 접하게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교육 장면에 있으니까 예. 특히 더 이런 게 무겁게 느껴지고요. 네. 청소년들이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네, 근데 가해 학생들을 살펴보니까요. 그냥 좀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갑자기 폭력성이 나오게 된 건지 그 원인이랄까요? 심리 상태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인간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심리 법칙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요. 그렇습니다. 사실 나치라든지 이렇게 보면 예전에 아주 폭력적인 그런 행사를 했던 네.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집에서는 되게 가정적이고요. 되게 주변 사람으로부터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나치에 있었던 그 사람 중에 아이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히만이라는 네. 사람이 있는데 너무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나치에서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잖아요. 네. 나중에 전범으로 몰려서 나왔는데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네. 놀랄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나치에 있는 그런 전범하고 우리 청소년을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사실 또 이제 심리학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는가.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주변의 강압적인 권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일대학교에 있는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험자한테 당신이 선생님 역할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단어 암기 그런 과제를 하는데 네. 좀 정신을 만약에 단어 암기 과제에서 틀리면 정신 좀 차리도록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전기 고문을 했다고요? 네, 전기요금을 좀 15V 정도로 할 수 네. 있게 했는데 물론 이제 실제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실제 전기 충격을 받지는 않고요. 아, 네. 다만 상당히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죠. 근데 놀랍게도요. 65%나 되는 그 피험자 사람들이 450V까지 최고로 전기 볼트를 높였다는 겁니다. 450볼트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아닌가요? 있는데 심지어 고통스럽게 그런 표정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정신 차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했던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악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악의 평범성에서 이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적용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아주 전적으로 이게 해당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청소년 그런 사건들을 보면 실제로 강압적인 지시에 의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네. 권위에 복종한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년 문화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또래 집단의 어떤 압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 이 또래의 어떤 압력을 받게 되면 사실 생각보다 평범한 학생들이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 사건을요, 또 그냥 본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이들이 SNS에 마치 무용담처럼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기 힘든 행동인데요. 왜 이런 건가요? 사실 SNS의 빛과 네. 그림자죠. 이게 아마 이제 네. SNS의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게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아요라든지 뭔가 자극적이고 때로는 엽기적인 그런 걸 올리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자체가 상당히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있는데 예. 문제는 어떨 때는 범죄 행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버젓이 올린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까지요. 네, 이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재한 거 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이 공감 능력, 이게 폭력성과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공감 능력이 SNS 상에서 보면은 네. SNS 왕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 이 현실 세계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감을 좀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입장 바꾸기 능력이 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어차피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는 주목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SNS에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공감 능력 자체가 심지어 이제 좀 심해지면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맞을 짓을 했다. 실제로 그 책임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네.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위해서는 역지사지 그 음. 심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유독 공감 능력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보면 주로 어릴 때 자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가정 환경 때문이 많군요. 네. 이게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연구가 많지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 한국 심리학회지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네. 그 실제 청소년 비행 행동하고 공감 그리고 애착 관계를 봤던 거예요. 예. 봤는데 그 제목이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 행동 공감의 조절 효과라는 논문이고요. 네. 박지연, 이은희 선생님이 하신 논문인데 이게 마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 800명 이상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게 있냐면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 실제 불안정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아무래도 비행이라든지 폭력 이런 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그런 힘들게 그런 가정 환경에 자랐다고 하더라도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비행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공감 능력 자체가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비행 행동으로 빠지는 중간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아, 네. 가정 환경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게 그 아이가 가진 공감 능력이다 이런 얘긴데요. 그러면 사회적인 공감 능력을 좀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상담학이나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공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네. 특정한 지역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효과성 검증이 미비한 경우도 있는데요. 공감 능력을 높이려면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서 특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의 입장을 감정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거를 잘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한데 예. 최근에 점점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네. 또 외동 아이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에서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공감 능력을 높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 청소년에게 있어서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의 이 폭력성을 줄이려면 말씀하셨던 이 공감 능력을 상승시켜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부모님의 아이들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실수를 하면 부모님이 이런 말 하죠. 네가 그럼 그렇지. 아, 그게 사실은 잘못된 부모님의 행동이잖아요. 상처를 네. 많이 주게 되죠. 예, 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속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끓더라도 말로라도 그래 너 잘했어 하고 네가 좀 어려웠구나 이런 식으로 공감해 네. 주는 게 아이들한테 좀 도움 될까요? 그럼요.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음. 가정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공감과 소통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이동기 교수와 함께 생각연구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